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투자반 그 톡방에서 저희 투자반 회원에게 소개시켜준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 네, 어떤 물건인지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뭔데 그러지? 자, 이 물건인데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성화리에 있는 지목이 묘지예요. 아, 묘지. 네. 좋네. 평수는 큰 평수는 아니고 12평인데 감정가가 한 7,20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변경이 돼버렸어요. 아, 이거 나 기억난다. 어떤 물건인지 일단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인데요. 사진상으로는 기호 1, 기호 2 이렇게 물건이 번호가 나뉘어져 가지고 두 개로 나왔어요.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아, 이 지적도를 보니까 내가 기억이 확 나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에가 묘지, 뒤에가 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야. 그렇죠. 이게 동시에 지금 물건 번호로 나뉘어서 1번과 2번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번이 지금 이 묘지란 말이죠. 묘지 지목 아까 12평 되는 그 땅인데 치우님은 2번을 추천하셨단 말이에요. 2번을. 2번을 추천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물건을 1번, 2번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2번을 먼저 조금 비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번은 반드시 저 2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2번을 먼저 낙찰을 받았으면 1번 금액이 충분히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2번 물건자는 월등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박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건 알박기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번을 먼저 추천했고 1번의 땅 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땅을 두 개를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접근 방법은 작은 땅을 먼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큰 땅을 나중에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면 전체적인 금액면에 있어서는 확 줄여버리지. 그래서 내가 2번을 추천했어. 근데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이게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변경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여기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채무자 겸 소유자 김땡땡님이 일괄 매각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채무자가 저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일괄 매각이 뭐냐면 지금 2번 물건이잖아요. 1번 사건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1번 사건인데요. 이 같이 4월 4일 날 아까 2번 물건하고 진행이 돼야 맞는 건데 여기도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고 5월 16일 다시 나왔는데 감정 금액이 올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물건이 합쳐져서 이 감정 금액으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채무자는 저 두 개의 물건이 나뉘어져서 높은 낙찰가가 유지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아마 금방 눈치챘던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병합을 시켜서 물건을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서 경매를 진행시킨 것 같아. 아마 저 경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매를 꼭 내가 입찰한다가 아니라 경매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물건이 나뉘어져서 나한테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저런 식으로 해서 경매를 진행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 사건을 병합을 해서 일괄 경매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채무자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잖아.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하고 채권자한테도 유리하죠. 낙찰자한테도 유리해. 만약에 낙찰받은 사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따로따로 낙찰자가 나왔다? 전쟁의 시작. 그렇지. 이거는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저쪽 사람은 또 이쪽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게 저렇게 병합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낙찰자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봐. 채무자가 어떻게 보면 경매 고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 쉽게 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가 경매 당했다, 경매에 나왔다 이런 것을 꼭 남의 일 이야기하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는 살면서 경매 같은 거 늘 일도 없고 경매를 당할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또 모르잖아. 맞아요. 저도 뭐 경매 입찰은 자주 하지만 제가 경매를 직접 넣거나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경매를 한번 신청을 해서 제가 채권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어느 정도에 대한 부동산 지식, 어느 정도에 대한 부동산 경매 지식은 설령 안 쓰더라도 그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게 알면 알수록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손실을 보지는 않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나는 좀 좋다고 봐요. 그러면 치우님 보시기에 이제 병합이 돼서 이게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물건은 어떻게 보세요? 합쳐진 이 물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합쳐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자체로 놓고 보면 지목이 묘지다, 지목이 전이다. 이거 별 의미 없다고 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돼. 그렇죠. 뭐 빌라가 들어서든 뭐 주택이 들어서든 어떤 식으로든 이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묘지를 낙찰받았다. 묘지에 딸려있는 전을 낙찰받았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저런 코너 땅을 과연 5년 10년 두고 봤을 때 건축물이 안 들어선다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지로 접근해야 되고 앞에 있는 저 묘지는 사실상 잡종지로 접근을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좋아. 생각해봐. 묘지 12평을 감정가 7천만 원? 사겠냐고. 아유, 누가 사요? 근다고 저 코너 자리에다가 묘지 지목 사가지고 내가 묘지를 만들겠다? 더 웃긴 일이야. 설마 이 콘크리트 안에 묘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야 있겠어? 설마. 아마 지목만 묘지지 네. 그냥 대지처럼 쓰려고 할 거야. 아마 낙찰자도 그럴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경매를 친 사람도 저거를 묘지 지목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 보여지기만 묘지일 뿐이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분할이 돼서 물건 번호가 1번하고 2번으로 나눠진 물건이 병합된 사건을 한번 봤는데요. 이 경매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경매를 당했을 경우 또는 내가 채권자로서 경매를 쳤을 경우에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는 방법을 제깍제깍 찾아내.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셔서 경매를 물건을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이 다 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또 수익을 뽑는 사람은 뽑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